네, 안녕하세요. 586 전체주의 집단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러한 세월이 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보수 공화 시민을 위해 기운나는 뉴스와 해설을 전해드리려 발악을 하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돌이켜보면 트럼프 이전과 이후가 세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가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이전과 이후가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윤석열 정부 등장 이전과 이후가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그 근본 이유, 그걸 좀 짚어보고 근본 이유를 짚다 보면 야, 우리 시민이, 자유시민이, 보수공화 시민이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불사의 존재구나. 너희는 우리를 죽일 수 없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감 지금 선거판 굉장히 난잡하고 이 난잡함의 근저에는 자유공화 시민에 대한 무시, 조롱, 멸시, 견제, 압박, 우리 죽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박선영이 우리 죽여버리겠다고 나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과도 관계가 있는 그러한 화두입니다.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잠깐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처음 게시될 때에 광고가 붙지 않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 만에, 운이 나쁘면 일주일 열흘 지나서 광고가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난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의 글로벌리스트 좌파의 발악이라고 보입니다. 미국의 그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안보부, 거기에 거짓정보관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Disinformation Governance Board입니다. 거기 위원장이 누가 왔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니나 젠코이스라는 그러한 여성이 왔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가 메리 포핀스 오브 디스인포메이션, 거짓 선동의 여왕이라고 스스로 떠벌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이 이런 식의 극단적인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이 트위터에 실려 있는데 제가 좀씩 의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냐면 여성이 아니어도 출산하는 사람이 있다. 임신 여성 대신에 임신 인간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그러니까 pregnant women이라는 말 대신에 pregnant people, 임신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반박이 오니까 이렇게 궤변을 핍니다. 예비 엄마라는 말은 구역질이 난다. 임신으로 배가 부풀어 올라도 여전히 읽고 참여하고 지지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의 절반을 차지하는 인터넷에서 오글거리고 있는 덜 떨어진 인종들을 꿰뚫어 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이 생물학적 남녀로 구분된다고 믿는 백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에 도전해서 그 인터넷을 장악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바로 무한 젠더에 대한 포용성 inclusiveness다. 다시 말한다. 남녀 양성 구분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서 출산하는 사람들 많다. 남녀 양성 구분을 반대한다. 즉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그러니까 임신 상태에서도 나는 남자야라고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무한 젠더에 대한 포용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따우 소리를 하는 사람을 국토안보부의 인터넷 검열, 그러니까 거짓정보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박아서 지금 미국이 다 발칵 뒤집힌 지 지금 며칠 됩니다. 이거 며칠 지난 뉴스인데 제가 이제 워낙 요새 뭐 급박해서 오늘에서야 말씀드립니다. 중간선거 지금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시절입니다. 학부모 라티노 무당파, 이걸 이제 그러니까 parents 라티노 무당파, 무당파는 이제 그 인디펜던트라고 부르죠. 보통 독립파. 이거 완전히 공화당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게 꽤 유명한 여론조사 회사인데요. 마리스트. 그러니까 PBS랑 뭐 이런 데랑 같이 한 겁니다. 미국의 공영방송이랑 같이 한 그러한 마리스트 폴이 엊그저께 발표됐는데요. 우선 첫째, 공화당을 찍는다가 47%, 민주당을 찍는다가 44%입니다. 이 보통의 여론조사를 볼 때는요, 한 회사 안에서의 추세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조사 기법이 다르고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의 추세를 봐야 돼요. 이 마리스토폴이
이러한 이걸 지너릭 밸럿 여론조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보 이름 거론하지 않고 오늘 당장 투표하신다면 공화당 후보를 찍겠습니까? 민주당 후보를 찍겠습니까? 이것이 물음이에요. 이러한 물음을 이제 던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물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을 압도한 것이 마리스트 폴에서 2014년 그때 민주당 깨죽 났습니다. 2014년 그 오바마 말기죠. 그때 민주당 깨죽 났습니다. 그 이후로 8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화당 찍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민주당 찍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투표율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지너릭 밸럿 폴 정당 선택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좀 지더라도 1, 2% 지더라도 실제 투표에서는 공화당이 이기거나 비등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너릭 밸럿 폴 그러니까 정당 지지 여론조사, 정당 선택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이기는 경우에 공화당 압승이 일어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 볼 것도 없습니다. 마리스트 폴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건 무당파인데요. 또 라티노인데요. 또 학부모인데요. 무당파의 경우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45대 38로 이기고 있습니다. 라티노는 더 심합니다.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52대 39로 이기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더 심합니다. 공화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60대 32%로 이기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기 때문에 민주당 현역 하원 의원 중에 32명이나 벌써 포기 출마를 했고요. 이게 조금 더 아마 늘어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3.3 빌리언인가 3.4 빌리언을 지원하겠다고 의회에 들이밀었어요. 그럼 이게 4조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도 꽤 거셉니다. 첫째, 야, 러시아가 전술핵 사용하면 어떡할래? 그래서 충돌이 격화되면 미국도 그럼 전술핵 쓸 준비돼 있냐? 나토도 안 돼 있잖아. 그런데 왜 자꾸 충돌 수위 높이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편이고 또 러시아를 극렬하게 규탄하는 편이지만 이러한 비판이 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뼈아픈 비판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관된 전략 목표가 없다.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관된 전략 목표가 없다. 처음에는 마치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것처럼 젤렌스키한테 망명할 것을 권유했었죠. 2월 말에는. 그러다가 젤렌스키랑 우크라 사람들이 분전을 하니까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해서 이제 전쟁 시작된 지 이제 얼마예요? 이제 2월 말에 시작됐으니까 3월 말, 4월 말 이제 70일쯤 됐습니다. 이제야 우크라를 세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갈등 수위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상황 돼가는 대로 되게 봐가면서 질질 따라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전략 목표가 뭐냐 이거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지원 들어가면요. 뭐 6월 내지 7월에 지금 서남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러시아가 전술핵까지 포함한 무지막지한 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미국이 과연 거기에 대응하겠냐? 이제 이런 의문들이 이제 비판으로 제기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뒤로 안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건 비극적으로 계속 가는 싸움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가니까 드디어 우크라이나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바이든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7, 8월에 전쟁이 악화되면 러시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가 계엄령을 내리고 경찰 국가를 선포한 다음에 선거를 취소시킬 것이다. 이 같은 음모론이 지금 미국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음모론, 이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극단적 선택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순간 러시아는 완전히 고립된 나라로 주저앉아서 골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는 중국도 단 플라스틱 한 쪼가리도 러시아에 판매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때 극단적 선택이라는 건 전술 핵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생화학 무기 이런 거. 그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제 계속 전쟁을 진행할 수도 없고 발을 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서방의 무기가 계속 들어가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세뇌 탈출에서는 얘기를 안 드렸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은 중립을 표방해온 국가들입니다. 여기가 나토 지금
이제 합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 선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이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바이든 진영이 몰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애초에 그러면 왜 우크라 사태를 이렇게 방치했었나? 그냥 단순히 무능해서 방치한 건가? 뭘 그럴 수도 있었는데 어떤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예요. 결국 우크라가 굴복되게 내버려 두고 그러면 이제 러시아를 서방이 제재하게 되고 우크라에서 러시아가 친러 괴뢰 정부를 세우게 될 테니까 그러면 유가가 급등하고 그리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중국이 강화되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한번 딱 근육에 힘쓰고 빵 치니까 우크라 뻥 나자빠지더라. 야, 중국이 그러면 도발하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국 잘 달래서 가야지. 그래서 중국이 기세등등하게 강화되고 이런 시나리오 아니었나 애초에. 이거 이제 아주 간접적 증거밖에 없는데요. 2월 말 전쟁 터졌을 때 미국이 젤렌스키의 망명을 추진했었죠. 그랬을 때 젤렌스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망명 교통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I don't need a drive. 나는 망명 교통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but weapons. 무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버텼죠. 우크라 사람들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나리오는 결국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젤렌스키 망명하고 우크라 정부 붕괴하고 러시아가 접수해서 친러 괴뢰 정부가 들어오고 괴뢰인데 괴리로 돼 있는데요. 괴뢰 정부가 들어오고 서방이 제재하고 유가가 급등하겠죠. 러시아를 이제 제재를 때리니까 그러면서 중국이 기세등등해지고 봐라 러시아 주먹 한 방 치니까 뭐 그냥 주변 그냥 초토화되나. 야, 너희 서방 말이야. 너희는 아주 사회가 노골노골하게 뼈가 썩어 있어가지고 말이지. 우리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말이야. 어떤 그 군사력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지력 자체가 없잖아. 울어.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뭐냐? 우크라가 분전을 했어요. 그 러시아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진퇴양난입니다. 이 상태에서 서방 제재도 같이 작동하고 있죠. 유가가 급등한 것까지는 맞는데 중국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우크라가 결판이 나서 즉 러시아가 어떤 종류든 그게 수위가 어디든 러시아 패배예요. 지금도 벌써 러시아 패배인데 우크라가 결판이 난 다음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유가가 급락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 전쟁 때의 그 상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 석유를 무지막지하게 생산해서 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원래 시나리오는 안 먹혀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안 먹혀들었냐? 행위자가 있잖아요. 의지를 가진 우크라 국민들. 그래서 원래 아마 글로벌리스트들은 당구를 딱 공을 이렇게 보내려고 쳤는데 공이 이렇게 가는 것 같더니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공이. 이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참 정말 다이내믹한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거 보면서 참 이상한 느낌을 받아요. 이게 참 하나도 아니고 한 여러 개의 그 문명사적 변환, 문명사적 분수령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2017년에서부터 2020년 또 지금까지 2017, 16이죠. 16, 17, 18, 19, 20, 21, 22. 지금 7년 동안 우리가 트럼프 이전과 이후를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 2월 말 2월 24일인가가 우크라 침공이 시작된 날이니까 그리고 지금 한 70일째 우크라 이전과 이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열흘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이전과 이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트위터 인수는 연말쯤이나 가서 확정됩니다. 그동안 이제 주식을 다 사들이고 거래가 다 확정돼야 되니까. 자, 그동안 네 가지 이런 변화가 여기에는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동안 쭉 발언해온 거 보면 이 네 가지가 다 트럼프는 다 그러죠. 하나는 가치 지향성.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신앙, 종교 존중, 시장, 민주주의. 트럼프 이거 명확히 표방했죠. 두 번째는 미국의 에너지 자급. 트럼프 이거 명확히 표방했죠. 그럼으로써 페트로 강박 50년을 극복하고 저유가 시대를 열었죠. 트럼프 정책이죠, 이게. 그렇게 해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아메리카 퍼스트. 이건 뭐 미국 중심으로 표현된 구호이지만 이거는 보수 공화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과 유럽과
한국, 일본, 타이완, 동아시아까지 번진 거예요. 보수 공화주의 흐름. 이거 이제 특히 우크라 때문에 더 그렇죠. 이 네 가지 변화가 이게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우크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치 지향성이 있다고요, 저기. 우크라 사람들의 저항은. 야, 우리가 그 무슨 조약이죠? 유럽과 이렇게 90일까지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로 우리는 서유럽하고 통하는 나라고 EU랑 통하고 나토 가입하려고 만회하는 나라인데 왜 니들이 우리 침공해 하고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크라 사람들의 그 배경에는 물론 유로 지향적이라는 면에서 저게 글로벌리스트 색채가 좀 있긴 하지만 개인 자유, 진실 존중,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 시장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가치 지향성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특히 일본이나 타이완, 한국 같은 데서 이 보수 공화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요. 야, 저 깡패 같은 나라가 치면은 미국이 당장 들어오는 거 아니네. 우리가 버텨야겠네. 그 일본에서도 지금 니케이의 평론 같은 거 보면 그래요. 우크라가 일본인을 깨웠다. 안보라는 건 남한테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죽자 사자 버텨야 남이 우리 도우러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그 안보 우산 속에 들어있으니까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 벌어졌을 때 죽자 사자 버텨야 미국 안보 우산이 작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우크라가 그거를 세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수 공화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저 첫 번째랑 네 번째랑 관계가 있습니다. 머스크 지금 트위터 인수하면서 쓴 용어가 뭐예요? 민주주의의 주춧돌은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 그 다음에 진실을 억압하는 그러한 검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 존중.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저 사람 저거 반대하잖아요. 증세 반대하고 그리고 기본소득제 반대하고 뭐 반대하는 게 많아요. 그런 그 사회주의적 정책에 대해서. 시장. 그럼 저 6개 중에 4개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유와 진실 존중과 민주주의와 시장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개인이 나오죠. 그리고 개인은 기본적으로 한쪽 얼굴은 사회적 존재이지만 다른 쪽 얼굴은 사회와 상관없는 영적 존재예요. 개인됨을 느끼기 시작하면 절대로 신앙과 종교를 헐뜯지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 뭐 교회 문턱 바깥이고 또 사찰 문턱 바깥이지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해서는 좀 적대적이에요. 저는 왜냐 이슬람은 저거는 아직 그 근본주의를 못 벗어났다. 아니 여자가 좀 바람 폈다고 하반신 묻어놓고 돌로 패 죽이고 뭐 그거 좀 말이 안 돼. 여성 성기 절단하고 그 어렸을 때 여성 할례 하잖아요. 그래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뭐 얼굴 다 가리고 다니는 거죠. 뭐 저러고 사냐.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반감이 있어요. 그러나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과 충돌하지 않는 보다 심오한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반감을 안 가지고 또 반감을 좀 믿고 비판적인 게 있더라 그래도 아주 부분적인 걸 비판하지 그 종교 자체를 싸잡아서 비판 안 한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캐톨릭을 뭐 교황이 저게 완전 좌빨이다는 비판하지만 캐톨릭의 기본 가르침의 본질이 되는 피에스타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조각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무릎 위에 놓고 비탄에 잠겨져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 그게 피에스타거든요. 그래서 그 캐톨릭의 핵심은 그 마리아라는 존재를 부각시킨 거잖아요. 그 모성이라는 존재, 그 여성성. 그러니까 그걸 페미니티를 부각시키고 그 모성, 마터니티를 부각시킨 게 캐톨릭의 그 프로테스탄티즘과 다른 측면이라고 좀 보는데 그거 자체를 제가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뭐 예배 의식 보니까 좀 너무 제사스럽고 좀 기분이 안 좋아 뭐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불교에 대해서 제가 자승 그 사람 요새 뭐 김진태는 자승 만나서 큰 스님 어쩌고 하는데 저는 자승 그러면 저거 웃기는 자일세 그래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자승이 조계종 총무원장인데 차별 없는 세상 뭐 이런 소리를 하길래 야, 저 사람 미쳤냐. 불교의 근본이 한쪽으로는 차별에 벗어남이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차별이라는 건 뭐냐면 분별심이에요. 근데 그 분별심을 가지게 되면 비싼 물건, 싼 물건이 작동하고 급여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작동하니까 차별이 생겨요. 우리가 그 분별심에서부터 사회적인 차별화가 일어나고 그 차별화가 계층의 분화가 되고 이러는 거라고 그게
한쪽에서는 그런 흐름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분별심을 넘어선 보편성을 지향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인간의 영혼의 안에 뭐가 그거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 성스러운 뭔가가 있다.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심오한 종교라는 게. 그래서 이 신앙 종교에 대한 존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됨이라는 걸 고민해 본 사람은. 여러분, 개인이란 존재를 들여다볼수록 이쪽 얼굴은 사회 속에서, 시간 속에서, 시간이 역사잖아요. 역사 속에서 사는 존재고, 저쪽 얼굴은 뭐냐? 영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를 넘어서 있고, 시간을 넘어선 영원이고, 그런 측면에서 존재한다고요. 다른 쪽 얼굴은. 그러면 인간이 이 두 기둥, 사회성과 초사회성의 두 기둥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위를 오락가락 걸어가면서 사는 존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쪽 기둥, 영적 기둥, 종교, 신앙 이 기둥을 더듬고 더투고 그걸 그런 사람들, 그런 흐름에 대해서 그거 개독이니 뭐 저기 아미타불 저기 불교 목탁 두들기는 놈들이니 이렇게 함부로 낮춰서 얘기를 못하게 되죠. 당연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머스크는 보면 자유, 진실, 존중, 시장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번에 트위터 인수하면서 명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개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인이란 존재 자체가 시장, 민주주의, 자유, 진실, 존중에 의해서 개인답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개인들이 양산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 저기 예를 들어서 뭐 파라오가 지배하던 이집트, 심지어는 우리 조선 이럴 때 지금 우리 같은 그런 개인적인 사고방식과 느낌을 갖지만 발칙한 놈이고 당돌한 놈이고 집안 말아먹을 놈이고 큰일 날 놈이죠. 아주 특이한 사람만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특이한 게 아니라 그게 디폴트, 그게 기본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회 전체가 시장과 민주주의와 자유와 진실 존중을 대충 아니까 또 그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개인이라는 것이 사람의 기본적 존재 양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머스크가 저 네 가지 얘기하는 순간 개인이 따라오는 순간 신앙 종교의 존중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 전 굉장히 요새 이쁘게 봤어요. 사실은. 몰라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말하자면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제대로 운영할지는 좀 두고 봐야죠. 현재까지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머스크 관점에서는 이제 보수 공화주의가 강화되죠. 왜 그러냐면 머스크가 그런 거를 악마 내러티브를 싫어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pronouns suck. 그러니까 그라고 불러야 되냐, 그녀, she라고 불러야 되냐를 둘러싼 대명사에 관한 전쟁, war on pronouns. 대명사 전쟁은 그거 역 같은 거야. 그 소리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무한젠더 역 같은 이데올로기야 그 소리죠. 저게 보수 공화주의의 핵심은요.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저거에 반대는 글로벌리즘인데 제가 글로벌리즘 왜 반대하냐. 두 가지거든. 하나는 주권 체제를 약화시키려고 그래. 국가 체제를. 그래서 UN, 뭐 국제형사재판소, WTO, WHO 이런 국제 관료기구의 권력을 몰아주는 척하고 관료기구를 뒤에서 글로벌 초초초초 상류층이 뒤에서 끈을 당겨서 조절하고. 그게 글로벌리스트들의 그 관점이에요. 주권 국가 체제를 약화시키려고 그런다. 두 번째는 그거보다 더 미운 거는 악마 내러티브를 띄운다. 무한젠더, 역사 전복, 기후 종말론. 근데 일론 머스크 보면 무한젠더랑 역사 전복은 그냥 두들겨 패버리거든요. 그럼 저 보수 공화주의적 관점이란 소리예요, 결국. 그래서 제가 이건 좀 특이하다.
자, 이런 변화의 근본뿌리, 일론 머스크 같이 돈에 밝은, 이재에 밝은 사람이 자기 사상이 그런들 50조를 써가지고 그 사상으로 비즈니스를 왜 하냐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보수에 투자한 거예요. 앞으로 보수 세상 된다. 보수 마케팅 해야겠다. 트위터에서 보수의 목소리가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여러 가지 기능하고, 또 그런 플랫폼을 뭐 검열을 통해서 하기도 싫고, 사람을 개인이 사람인지 아닌지, 사람인지 보트인지 그렇게 밝혔잖아요. 사람인지 보트인지 구별해서 보트들 다 골라내고,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정 파갖고 막 내가 혼자 백모 또 백모 해서 30명의 유령 만들어가지고 내가 글 써놓고 또 백모가 좋다 그러고 또 백모 좋다 그러고 또 백모 좋다 그러고 이런 짓 못하게 하는 거. 그걸 저 사람이 authenticate humans라고 표현했죠. 그거를 AI 같은 지능을 통해서 골라내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물을 좋게 만들면, 생태계를 좋게 만들면 진실과 자유의 수렴에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검열하는 거를 많이 수준을 낮춰도. 그게 지금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 그건 정확한 전략이에요. 제가 보면 그거는 만약에 니체 철학과 케르케가르 철학의 그 핵심이 진실을 담고 있다면 일론 머스크의 그 가설은 작동할 거다. 니체 철학의 핵심 명제가 그거거든요. 뭐냐면은 그 관점이 개인이다예요. 그러면 소셜 미디어는 한 사람, 사용자 한 명 한 명의 관점이 작동하는 그런 공간이다. 백모의 관점 다르고 또 다른 사람 뭐 홍길동 관점 다르고 김철수 관점 다르고 그 관점들이 서로 얽히고 작동하는 그런 공간에 다 개인으로서.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저기 케르케가르는 관점을 가진 개인들이 어울리면은 처음에 치고받고 막 난리가 벌어지는 것 같아도 시간이 가면 이게 진실에 수렴한다예요. 지금 일론 머스크 한 얘기랑 똑같아요. 나 보트 솎아내고 나 어센티케이트 휴먼스 하겠다. 뭐 사람들한테 민증 까라고 안 하고 AI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지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물을 좋게 만들겠다. 그러면 검열을 최소화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사이버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일론 머스크의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말한. 이 변화의 근본 뿌리는 결국은 개미소관이에요.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이거예요. 변화의 근본 뿌리는. 이거는 짧게 보면 200년 매스미디어 시대가 종언한 거고요.